란 내용은 7시로 연기됐다. 원래 4시였는데 그 내용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예산이 조금 뭐 일자리 예산 같은 게 좀 줄고 그게 좀 다른 예산으로 넘어갔다. 그 정도 지금 전달이 좀 돼서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외대 최양호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두 당이 합의한 거잖아요. 네. 세 당 배제하고. 네. 그러면은 합의했는데 지금 뭐 예산이 한 5조 원 정도 삭감됐다는 얘기도 나와서 네. 그러면 세부안이 나온 겁니까? 세부안 지금 이제 조정 많이 미세 조정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어디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했잖아요. 지금 5조 2천억을 지금 삭감한다. 그 내용만 이제 크게 나왔어요. 3조 1천억 원 증액하고 1조 8천억은 이제 뭐 국제 발행하는 것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크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막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호떡집 불난 것처럼 지금 바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5조 원 삭감하겠다는 큰 덩어리는 결정이 된 거고 됐죠. 그 안에서 네. 5조 원 삭감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은 어디서 10조 원을 빼고 어디서 5조 원을 증액하면 어차피 5조 원이니까 네. 그런 세부 사항을 어디서 뭘 빼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그러면 그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3자가 모여서 그렇죠. 정부하고 3자가 모여서 한다. 또는 이제 정책위원장하고 예결위 간사들하고 이제 뭐 다들 큰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서 계속 지금 조정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4조 원의 그 세수 결손 네. 유류세 인하 네. 때문에 나타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그 논란의 그렇죠. 여지가 되다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근데 원래 이거는 한국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건데 합의해준 이유가 뭐 논리적인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좀 아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요 증액은 못 해요. 삭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려 그러는 해서 뭐 10조를 삭감하면 10조 안에서 다른 거를 껴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4조를 딱 깎아서 갖고 오니까 이 국회를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가 4조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자기네 이제 4조를 뭐 워낙 하면 3조 내지 4조 정도밖에 못 해요. 이제 크게 뭐 예산들 조정을 그러니까 매년 하더라도.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싹 그 권한을 조정만 뺏어갔으니까. 뺏어갔으니까 그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거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협의안에 들어와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서 어디로 이게 흘러갔느냐 이게 이제 사실 관심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셔서 그런데 SOC로 갔다는 얘기 많이 나오대요. 그럴까 싶어요. 왜냐하면 SOC가 이제 올해 예산 대비해서 5천억을 지금 깎아서 이제 정부안이 올라가 있고요. 근데 SOC가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SOC가 지금 뭐 18조 5천억인데 그러니까 전체로는. 예,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SOC가 도시재생, 공공주택 뭐 진짜 사실상 건설 투자 아닙니까? SOC 거기가 27조가 28조로 지금 증액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대 지역 밀착형 SOC 뭐 한다고 그래서 도서관, 뭐 동네 이런 그 생활형 SOC 그렇죠. 말씀하시는 생활형 거죠? SOC. 그게 8조 7천억이거든요. 그거는요 5조 아마 제가 5조 8천억인가 해서 50% 증액된 거예요. 그 어디 여기 더 SOC에 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지방세 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지금 뭐 SOC 하려고 하는 게 한 12조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략 그게 5조 원 감액된 부분에 뭐 이를테면 일자리라든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줄어든 그게 다 SOC로 뭐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뭐 하여간 뭐 2, 3조 갔다고 치고 했을 때 그 2, 3조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SOC 예산이 많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요런 2, 3조는 그 소위 말해 짬짬이로 해서 그렇죠. 나눠 먹게 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 내년도 선거가 없어요. 그리고 내후년도에 선거죠.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내년도에 뭐 뚝딱뚝딱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증액된 3조는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지금 뭐 뿌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작은 안 하더라도 용역 나가고 뭐 설계 나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타협이 된 상황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올해도 또 뭐 몇 조 원의 또 정부의 국민들의 혈세가 또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차기를 노리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그냥 거죠. 들어오는 거군요. 한국당이 시작할 때 20조 감세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좀 과했죠. 뭐 과했는데 뭐 그러면서 세금 중독 예산이니 뭐 등등을 너무 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부가 이런 거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요번에도 예산조정위원회 여기도 9일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올해 그렇죠. 네, 470조를 9일 동안에 했는데 제가 3일 차인가 4일 차에 많은 국회의원들 몇 분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요새 밤새시겠어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60% 정도는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아니 슈퍼컴퓨터를 돌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제 원내 대표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뭐 원내 대책을 짜서 하면 자 집중적으로 여기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으로 나와서 지내기 때문에 사실 16명, 15명의 그 예설위원들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좀 계속해서 다루는 이유는 작년 상황이 또 발생을 했고 그 전년 상황이 또 발생했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를테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자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예결소위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검토를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예산이 시작되는 예산 회기년도 시작 전 8개월 전에 정부에다가 예산안을 줘야 돼요. 그럼 8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8월달에 이제 시정연설 하면 이제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국정감사한다고 국회의원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산 들춰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결조정위원회에서 뭐 진짜 9일간 제일 많이 한 게 14대인데 그때 34일간 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그것밖에 못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가는 거고 또 거기다가 우리 결산 이 470조를 결산할 때는 한 2달, 3달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딱 9일합니다. 9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그 진단할 때도 며칠 못 하고 그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산할 때도 또 며칠 못 쓰고. 그럼요. 이 구조적으로 이거를 해외처럼 좀 우리도 예산 규모가 이제 거의 500조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좀 구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결위를 상설화하거나 또는 이제 하여튼 법적인 부분이 국회법이 이제 재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예산처가 있어서 잘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뭐 의결하고 집행하는 거는 고도의 정치행위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숫자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이거 뭐 그냥 국정감사 기간보다 짧은 그런 예산 심의 기간 문제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마치 손오공이 이 머리에 이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짓말하고 말 안 들으면 이게 막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잘 듣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 머리에다가 그 손오공 같은 그런 관을 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로 국민청원이라든가 그건 또 국회의장의 의지라든가 또 정책의 그런 정책 리더라든가 또 특히 대통령의 어떤 의지만 가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수도 잘 거치고 잘 써왔거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였지만 재정 건전성이 조금이라도 침해되기 시작하면요 국민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불과 1,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예산도 보고 또 뭐 대충 넘어가고 또 뭐 다음 힘들죠? 선거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다가 예산 또 나눠 먹게 하고 있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요. 벌써 복지 플러스 교육이 233조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반이 넘었어요. 그렇죠. 의무적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숨 쉬는 동안은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쓸 돈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고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든 우리가 법을 제정하든 뭔가 이제는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러한 이제 길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은. 그 이제 혼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겠죠. 무슨 이 보수 진보로만 나눠서 야단 칠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산안만 놓고 본다면 그 성향, 진보니 보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